반갑습니다. 대경화입니다. 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람을 거르시기 바랍니다. 제 예측은 반드시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스스로 공부하여 결정하시고, 남이 돈 벌었다는 말은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말은 죽어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말이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5년 대구 아파트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구 아파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5년에 바뀔 대구와 2024년의 대구를 기반으로 2025년의 대구 아파트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구는 이렇게 바뀝니다. 군위 하늘도시, TK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 하늘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및 의료기능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가족형 신도시로서 TK 신공항 인근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 1070만 제곱미터에 계획 인구 14만 명 규모로 제1, 2 첨단 3단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한 25만 군위 시대를 견인할 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단계는 490만 제곱미터, 약 2만 세대의 규모이고 2030년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약 75만 제곱미터, 5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항 종사자 및 이주민의 주거 서비스 제공 등 초기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 2034년 1단계, 2045년 2단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위 하늘도시의 마스터 플랜 발표는 TK 신공항과 연계된 대구 경북 지역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내 인구의 신도시 재배치,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 편의성 개선, 항공 물류를 통한 수출입 루트 개선으로 지역 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는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성로 도심공간 구조 개편, 대구 상권의 중심 동성로가 도심공간 구조 개편을 진행합니다. 동성로 일대를 문화, 축제, 먹거리, 쇼핑 등 젊은이와 관광객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표 거리로 탈바꿈시킵니다. 버스킹 성지 동성로, 문화거리 강장, 라이트 아트 플랫폼 구축, 5개 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추진, 감성 노천 카페 거리 조성, 연결 골목 활성화 사업 등 6개의 주제로 추진됩니다. 동성로 르네상스는 단순한 거리 정비를 넘어 문화와 상업이 결합된 복합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된 동성로와 대구 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대구의 상업 문화적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거리로 위상을 살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기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죠.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확대해서 소형주택 취득 시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양극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라 시장에서 하단에 위치한 소형주택에게 이러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실소유자의 구입비용 절감 효과와 주택 보유율 제고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약간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한시 연장,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저가주택 대상 공시가격 4억원, 취득세 중과제외 저가주택 공시가격 2억원, 기존 1주택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를 직시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에도 일부 지역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읽혀집니다.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매도 물량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고,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인상으로 저가주택에 대한 매수를 유인하고, 기존 1주택자가 준공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해주니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동참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 방향이 전환되면 위 정책들은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분양과 입주 물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분양 물량 667호, 2024년 분양 물량 4311호, 2025년 예정 분양 물량 1059호. 그 이전의 3개년에 비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이 나버리니 시공시행사에서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분양했던 단지 중에서 버머아이파크와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단 2개의 단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다른 단지들은 미분양과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물량입니다. 오늘 분양 물량이 없다는 것은 내일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2025년 11,232호, 2026년 7,926호로 대구의 입주 물량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33,402호 들어올 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네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장에서는 철저히 수급이 중요한 요소였죠. 코로나 이후의 시장에서는 금리가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했습니다. 주택의 수익률이 악화되었거든요.
여하튼 이런 거 말하면 머리 아프니까 뒤에서 한 번 더 다루어 보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빨간색 입주 그래프가 검정색 분양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미분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 많으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단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2023년 2월 13,987호를 고점으로 점차 소진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고 2024년 11월 현재 8,175호가 남아있습니다. 미분양이 줄어드는 방향이면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보고 또 집값 오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동시점 전국 미분양이 총 65,146호입니다. 경기 10,521호 다음으로 대구가 8,175호이니 전국 미분양 2등입니다. 절대 수치로 보면 12.5%를 차지하니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진짜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리니 회사에는 손해가 되고 시장 분위기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집 사고 나서 임차인 맞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가 안 맞춰지는 거죠. 가격을 내려도 안 나가고 중개수수료를 더 준다고 해도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이렇듯 지어지고 안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2023년 1월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024년 11월 현재 1812호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악성 물량이 많은데 각 구별, 개별 단지는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양극화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은 점차 소진되는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만 현재 분양의 트렌드가 입지는 적당한데 분양가는 고분양가로 일단 스타트, 이후에 할인 분양, 프로모션, 조직 분양 들어가서 소진하는 방식이다 보니 우리는 신규 분양하는 곳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입지 대비 가격을 잘 생각한 뒤 판단해야 하겠고 이후에 할인 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팔로우업하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대세 흐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현재까지 대구의 각 구별 흐름은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좌측은 힐스테이트 버머, 우측은 빌리브 버머고요. 좌측은 버머 엘리네뜰, 우측은 이편의 세상 버머입니다. 좌측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우측은 이안 센트럴 D입니다. 좌측은 빌리브 스카이, 우측은 월베 아이파크 2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성구의 경우에는 이미 바닥 찍고 많이 올랐죠. 중구 남산동, 동대구역의 단지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수는 지수일 뿐입니다.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다 보여줄 수는 없죠. 2025년에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개별 아파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리딩급 단지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리딩 단지들만 치고 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입지는 공유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저렴한 단지들이 가격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구축 싸게 사고 리모델링해도 신축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이전에는 리모델링 해봐야 팔 때 제가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부가가치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인건비 자재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심미적 가치에 가격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34평 기준으로 적게는 3천, 많게는 1억도 부릅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지수입니다. 코시스 통계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를 차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대구 아파트 지수입니다. 아파트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을 100으로 보고 2024년 11월 현재 99.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매지수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그동안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을 생각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구별 흐름을 말씀드렸으니 여기서 지수의 변화가 있다면 쌍바닥을 만들고 흐름이 전환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돌려야 돌리는 거니까 넘겨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국 아파트 지수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뒤 추석 지나면서 쉬고 있는 것과 다소 상반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지수로 보면 방향은 전환되어 있는데 대구 지수로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러면 대세적인 시장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5개년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그만큼 손바뀜도 많고 시장에 활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024년 1월 이후 거래량은 늘어나 평균 2,335건의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석 이후의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수준의 매매 거래량은 아닙니다. 2023년에서 2024년 2년째 연초에 대출이 풀리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석 이후에 대출 한도가 마르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가 이런 트리거가 되어줬는데 2025년은 뒤숭숭합니다. 더군다나 2024년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적용되었죠. 오는 7월에는 3단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받기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임대차 거래량은 평균 3,098건의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난 3년간
10년간 대구는 공급 물량이 집중되어 있었죠. 2023년에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 임대차 거래 역시 많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년 혹은 2+2 4년이고 2024년에 입주 물량이 2023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차 거래량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입주 물량 때문에 덕분에 매매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매매가가 안정되었습니다. 선호단지의 전월세 물량을 보면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의 가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수성구, 중구와 동구, 달서구 이렇게 보면 매매 대비 전월세 등록된 매물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 3년간 너무 많은 대구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임차인들이 저렴한 전월세에 입주해서 이미 살고 있다. 그래서 신규로 시장에 나오게 된 실수요자나 임차인의 경우 통계와의 괴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입주 이후 2년차 비과세나 전월세 기간 만료 이후 일부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2+2 임대차가 여전히 유효한 점, 2년이 지났지만 정작 내단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대구에는 타 지역 투자자가 적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투자자 없이 돌아가기에 향후 자산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오버슈팅 혹은 언더슈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실수요자는 손해보고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그냥 눌러앉아서 살 가능성이 크고 실상 내가 갈아타려는 상급지는 가격이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내 소중한 첫 집이 여전히 5년 뒤 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금리 상황을 잘 버틸 체력을 마련하고 포트폴리오 구상도 잘 해야겠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부동산에만 매여 있으면 현금 흐름에서 유동성이 정체되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금리를 맞추면 부자가 됩니다. 아마 파월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판단할 때 미국을 먼저 보죠. 미국의 금리 방향은 인하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니 이게 없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컨센서스는 인하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이 개선됩니다.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 동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 동결이 중요하겠습니까? 시국이 시국인지라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 분위기부터 나아져야 할 것 같네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중금리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상금리가 여전히 버티면서 시중금리가 3 후반에서 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었으니 총량 한도는 풀릴 것인데 스트레스 DSR을 비롯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다려봅니다. 대출 규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 살 때 고려할 게 많다는 것이니까 수요자들의 심리는 악화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분위기부터 개선되어야 할 겁니다. 금리 내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1.9% 성장률, 정부는 1.8% 성장률을 보고 있죠. 성장률은 침체하고 거시경제는 나빠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의 지갑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당히 어렵고 슬픈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한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침체하니 세계 안에서도 양극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종료되고 다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때 시장 방향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브릿지론, PF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도달금리는 차치하고서라도 대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도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히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가학자 도생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구에 꽤 괜찮게 선호되는 입지들의 신축 전용 8사가 5억대입니다. 꿀같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막 나오게 되는 사회초년생들이 마주한 집값을 서울과 대구의 격차로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대구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큰 축복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5억대 집을 사면 생애 최초 LTV 80%로 대출받을 수 있겠죠. 그럼 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금리는 3%, 30년, 세등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월 이자는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신축 전용 8사의 월세랑 비슷한 금액 수준이에요.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금리 5% 정도는 각오해야겠죠. 세등식도 없을 거고요. 그럼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이 2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빡세긴 합니다. 2021년 기준 대구의 근로소득이 3,488만원이라고 하니 한 명의 급여는 거의 다 넣어야 버틸 수 있겠습니다. 물론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죠. 수성구의 신축으로 내 집 마련하려면 9억 원 이상을 치러야 합니다. 여전히 수성구가 비규제 지역이니 대출 부분에서는 이득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대구 바뀌는 거 있으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분양이 없으니 입주도 적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세 번째, 미분양은 줄어들고 준공후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은 가격의 상승 요인,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가격의 하락 요인입니다. 네 번째로, 대구의 매매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이지만 각 구별, 개별 단지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리딩 단지의 흐름, 따라가는 단지의 흐름이 나올 차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거래량은 연초에서 추석으로 회복, 추석 이후에 하락하는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활력을 의미하는데 올해 연초는 기대감이 적어 보입니다. 6번째, 금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7번째, 그래도 전용 84제곱미터의 5억 원대는 좋은 기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살아남읍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몸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겠죠. 덕분에 남산동에서 범어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진 콘텐츠를 위주로 채널 방향을 운영했다면 새해부터는 대구 경북의 경제, 사회 부분에서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중개업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긴 했습니다. 인생이 30살, 40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고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는 것이 시장이기에 계속해서 열심히 잘 사는 것을 지향한다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바꾸고 싶다면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준거 집단, 내 주위 5명의 평균이 나다. 같은 말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 바뀔 때 비로소 나도 바뀌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자본주의 시장은 더욱더 양극화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장률이 2%라도 유니콘은 탄생하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살면 남들과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잘 세우고 방향타를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저는 제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쫓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있고 또 위기도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험난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밥값을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무쪼록 2025년 한 해도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2025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